네, 대선 레이스의 균형 잡힌 사용 설명서 친절한 정치 시간입니다. 오늘 방현덕 정치부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 대선 선거운동 과열되고 있습니다. 이제 보름 남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후보들 간의 묘한 신경전이 흘러가고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먼저 준비한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민주당에는 지나치게 좀 과하고 심하시고 국민의힘에는 지나치게 관대하더라. 민주당에는 가혹하고 국민의힘은 관대한데 좀 이해가 안 됐고요. 예. 네, 역학관계라고 잡아봤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목소리입니다. 약간 유세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조금 쉰 목소리로 들리는데요. 어제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한 그런 감을 숨기질 않았습니다. 민주당이랑 정의당의 관계가 그동안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함께 국정의 동반자로서의 또 그 길을 걸어왔고 파트너로서의 그런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이번 대선은 뭐 유독 좀 섭섭한 서운함 이런 것들이 묻어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어제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좀 날카롭게 비판한 것도 맞긴 맞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정확히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이재명 후보의 이 공약을 빗대서 MB 아바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게 747 공약을 따라했다 이런 얘기죠. 네. 이재명 후보의 155 공약을. 그런 면에서 사실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아팠을 것 같아요. 특히 어제 심상정 후보가 윤석열 후보 역시 비판을 했었습니다. 이 종부세를 갖고 비판했었죠. 본인이 30억짜리 집에 사는데 종부세가 얼마냐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 후보를 코너로 몰아넣기도 했는데 사실 그것도 거센 비판이긴 했지만은 윤석열 후보는 별로 아프지 않았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그렇게 비판한다 해도 윤석열 후보의 지지층이 심상정 후보에게 넘어가지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상정 후보가 윤석열 후보 비판하는 거 뭐 당연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유권자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는 좀 상황이 다르거든요. 이재명 후보나 심상정 후보나 어차피 다 지지층이 비슷비슷한 진보층에 같이 속해 있는 것이고 여기서 이재명 후보가 MB 아바타 같은 발언으로 심상정 후보가 MB 아바타 같은 발언으로 이재명 후보를 마치 보수 후보처럼 이렇게 보이게 하는 것은 결국 진보 진영에 어떤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안철수 후보를 바라보는 이재명 후보의 시선에는 제 느낌입니다만 좀 따스한 온기 뭐 이런 것도 사뭇 느껴졌고요. 역시 이 단일화에 대한 좀 희박하지만 그런 희망이 담긴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앞서 두 차례의 토론에서는 항상 안철수 후보에게 이런 식으로 말을 걸었어요. 이재명 후보를 비판을 다 한 뒤에 마지막에 안철수 후보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를 구하는. 하고 동의를 구하면은 안철수 후보가 그렇다는 발언을 하면서 일종의 연대감을 표시했던 것인데 어제 토론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반대로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이에 큰 공방도 없었고 또 이재명 후보는 오늘 아침에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토론 후기를 물으니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추켜 세웠거든요. 정치 교체의 뜻이 나와 소신이 같다라든지 존경하는 분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건 결국 이 야권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깨진 상태에서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 혹은 더 나아가서 어떤 연대 이런 거를 꾀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이 반면에 또 다른 관심사였죠. 지금 말씀 중에 언뜻 얘기를 하셨지만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이 단일화가 사실상 결렬된 이후에 첫 번째 그런 토론장에서의 만남. 안철수 후보의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세 그리고 윤 후보에 대한 답변에 대한 안 후보의 어떤 그 행동들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앙금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오늘 유세에서 어떤 발언까지 했냐. 내가 제안을 했더니 윤석열 후보가 도망을 갔다. 마치 겁이 나서 도망을 갔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남은 단일화는 본인으로서의 단일화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상당히 앙금이 남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단일화 과정에서 본인이 윤석열 후보에게 단일화 제안을 건넨 뒤에 일주일 동안 윤석열 후보는 답이 없었고
또 윤석열 후보의 대리인인지 아닌지조차 의심스러운 사람들 여럿이 나타나서 이 사람은 어떤 제안, 이 사람은 총리 제안, 이 사람은 경기지사 제안을 하니 또 그런 와중에 이준석 대표는 장 외에서 손바닥에 올라와 있는 원숭이 그림 이런 걸 SNS에 올리면서 조롱을 네. 하니 안철수 후보로서는 이런 상황을 용인하고 있는 윤 후보 자체의 진정성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감정이 서운해졌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TV 토론에서 보였던 후보들 간의 역학 관계를 좀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후보들 간의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으면 속된 말로 센 놈만 패, 한 놈만 패, 뭐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굉장히 좀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워낙 그런 지금 대선 레이스의 상황이 또 박빙으로 흐르다 보니까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4자 구도라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3자 구도였으면은 아마 2위, 3위 후보가 모두 다 1위를 때리는 장면이 연출됐을 것인데 이번에는 진보 진영,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의 2명, 또 중도 보수에서 2명이기 때문에 예. 더 그런 장면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남은 15일 동안 이 관계가 또 변화가 될 수도 있겠습니까? 뭐 정치권에서는 절대라는 단어가 이제 없기 때문에 예. 야권 단일화가 여전히 뭐 어떤 변수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역학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 부분도 주목해서 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 보름 남았습니다. 근데 이 네거티브 그리고 검증이라는 명목 아래 후보들의 민낯이 그야말로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데 준비된 영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야말로 거짓말했더라고. 어제 이재명 게이트 안 나온다고 거짓말하시던데 이재명 후보가 빨리 사퇴해야 될 것 같아. 자기 스스로. 곽상도 의원, 네. 박용수 특검, 또 윤석열 후보는 아버님 집까지 이렇게 나왔던 팩트들만 놓고 본다면 오히려 국민의힘과 훨씬 많은 관계가 있다라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네, 남은 변수요. 대선은 보름이고 사전 투표까지는 불과 열흘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변수를 논하기에는 사실상 시간이 너무나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황현덕 기자가 이 후보들마다 남은 보름 동안 이 부분은 좀 주목해서 봐줬으면 좋겠다. 유권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변수들 어떻게 변하는지 좀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재명 후보 어느 포인트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대장동 의혹을 얼마나 잘 헤쳐 나오는지가 가장 큰 변수가 저는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지금 대장동 공방이 물론 이제 피장 파장식으로 흘러가긴 했습니다만은 이 대장동 이슈는 결국 윤석열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에 해당하는 이슈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법정 진술 등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진술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한 것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 대장동 의혹을 최대한 빨리 끊어내는 것 그리고 이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횡령 의혹 이런 것도 빨리 끊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입니다. 이 단일화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고 있고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부로 다시 원점에서 다시 단일화를 추진해 보겠다라는 방침을 세운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예. 그래서 28일이 투표 용지를 인수하는 날인데 그 전날까지 그러니까 25일 날 지금 두 번째 법정 토론이 있거든요. 금요일에. 금요일 밤, 토요일, 일요일까지 마지노선으로 해서 어떻게든 다시 안철수 후보의 마음을 돌려보겠다라고 방침을 정한 것이고 안철수 후보는 반대로 이 단일화론에 자꾸 자신을 가둬가지고 지지율을 깎아내리는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돌파할 것인가. 만약 완주를 하겠다면요.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 상대라는 변속 종수가 아니라 독립된 후보로서 비전을 제시하고 유권자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를 증명하는 게 가장 관건일 것 같고 마지막으로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차별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 주 4일제 같은 굉장히 거대 담론이자 또 우리 실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공약들이 제대로 부각이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별화 포인트를 최대한 발휘해서 5%의 벽을 넘는 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지금까지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세로 계속 이어왔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정영학 회계사 그리고 김만배 씨와의 녹취록이 공개가 일부 되면서 지금은 민주당에서 또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어떤 공격의 소재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공수의 상황들이 바뀌는 그리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후과가 어느 후보로 몰리는 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 말씀도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 김만배 씨 녹취록에서 윤석열 후보를 언급한 게 다수 나오죠. 예. 근데 어제 같은 경우도 토론회에서 보면은 결국 그 녹취록의 끝에는 이재명 게이트란 말이 나오지 않느냐라면서 피장파장 논리로 흘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제가 말씀드린 건 남은 기간 동안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한 것도 분명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거는 피장파장식으로 이 표심 이동에는 큰 영향을 못 줄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일방적으로 불리한 국면으로 흘러갈 가능성은 조금 희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네요. 현재까지 대장동이 이 불거진 지가 상당히 오래됐고 또 각 후보들이 연루됐다는 정황 같은 거는 나온 바가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 이미 표심을 준 이 표를 주겠다고 결심한 유권자들의 마음에는 결국 우리 후보가 연루된 의혹이 있지만은 이건 사실이 아닐 것이다라고 주는 것. 그리고 후보가 연루된 의혹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찍어야 되겠다라는 결국 두 가지 유권자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뭐 추가 정황이 더 나온다 할지라도 표심이 흔들리긴 어렵겠죠. 마지막으로 단일화요. 새로운 뭐 자세로 시작한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투표용지 인쇄까지 이제 불과 일주일 조금 넘게 그렇습니다. 남은 상황의 반전의 계기 마련될까요? 정치는 역시 어떤 절대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은 결국 어떤 조건이 오가냐가 관건일 겁니다. 지금처럼 총리나 어떤 장관 혹은 경기도지사 이런 구체적 직책이 오가는 게 아니라 안철수 후보로서는 이 차차기 대통령이죠. 차차기 대통령을 향해서 어떤 준비돼야 될 정치적 자산들을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보장해 주냐가 이 조건을 받을지 말지를 결정할 중요한 요건일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로서는 윤석열 후보가 키를 쥐고 있는 셈이네요. 뭐 선택은 결국 안철수 후보에게도 있으니 안철수 후보 역시 키를 쥐고 있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정치 방현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